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하여 세계의 모든 언어를 표기하는 고재윤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프로테이지 계산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과연 프로테이지는 무슨 말이고 퍼센트는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대부분 이해는 할 것입니다. 프로테이지가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면 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겠지만, 퍼센트나 같은 말 아니야? 영어 단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일본식 영어입니다. 일본인들이 영어 단어를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단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스프레라는 말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코스프레 표현도 일본어 방식입니다. 일본인들이 만드는 언어 원리고요. 굉장히 외국어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발음은 엉망인데 이렇게 영어 단어를 가지고 단어를 만들기도 하죠. 그러면 프로테이지란 말은 영어 사전에는 없는 단어이고 또 어디 근거가 명확치도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추정컨대 이렇게 나왔을 걸로 보입니다. 일본인들의 언어 표현을 볼 때 그러하다는 겁니다. 비율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proportion이라는 발음을 하고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몇 대 몇, 몇 분의 몇, 뭐 이런 식의 비율이지요. 그 다음에 percentage 이런 발음이 있습니다. percentage. 그러면 이 발음을 합치면 프로라는 말과 뒤에 tg 혹은 테이지의 발음을 가진 이 발음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일본식 영어를 만들지요. 영어 단어는 아니지만 일본인들이 만든 영어 단어 이런 아주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이제 퍼센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프로테이지라는 표현이 바로 일본식 영어고요.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수학적 원리나 기호학적 원리를 봤을 때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테이지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이 표현을 퍼센트로 바꿔서 수학 원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와 cent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게 percent죠. 그러면 per는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혹시 속도계를 보시면 거기에 표시가 되는 현재 속도가 있을 것입니다. 킬로미터 per hour, 시속 얼마야? 라고 할 때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빗금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빗금친 부분이 per라는 거죠.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읽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킬로미터라는 영어 단어와 per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 hour라고 하죠. 중고등부 수학 시간에 배우는 속력 구하는 공식 이렇게 암기하는 원리입니다. 굉장히 뭐 공식이라 그러니까 까다롭게 생각을 하는데 킬로미터 per hour에 이미 공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즉 킬로미터 거리 그리고 per 나누기라는 뜻이죠. 거리를 per 나눈다 이런 개념입니다. 거리가 좀 짧을 때 meter per second 초라는 뜻이죠. 그래서 킬로미터 per hour가 됐건 meter per second 이런 발음이 됐건 간에 나눗셈을 표현하는 단어가 per라는 단어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PER이 바로 per입니다. 나눗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오른쪽에 표시된 것처럼 이렇게 나눗셈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이 계산 원리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생각할 거는 per라는 거는 나누기고 그러면 cent 이 cent 발음은 뭐냐?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그 단어 중에 century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century 이 발음 같은 경우에 들어있는 단어를 보면 cent라는 단어 cent 이 발음이 들어있죠. 100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percent 이렇게 정의를 하면 나누기 100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수학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거고 기호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미 per가 나누기고 cent는 100, 1센트, 2센트 하듯이 그런 센트 단어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percent라는 말은 무언가를 100으로 나눴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 용어 안에 수학적인 이론을 담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을 없애고 프로테이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percent라는 단어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서 표현되는지 수학적 계산도 해보겠습니다. 자, percent에 대한 발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er는 나누기고요. cent, 발음은 cent, 발음이 되겠죠. 발음 기호를 영어에서 표현하는 내용으로 우선 표현해 놨습니다. 자, 이 단어지요. 알파벳과 똑같이 가로쓰기를 했습니다. 알파벳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이렇게 가로쓰기를 하는 겁니다. 가로, 단 하나의 원칙이에요. 받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훈민정음 표기는 받침이 있지만 알파벳은 받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음소를 배열합니다. 그대로 현재의 한글로 제가 표기를 가로쓰기를 해봤습니다. 피읍, 리을, 시옷, 니은, 티읕 이렇게 되겠죠. 가로쓰기를 했습니다. 이 글자를 음소 배열이 아닌 훈민정음의 원리로 표기하면 percent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언어 습관 중에서는 퍼센트라는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발음은 또 어디서 온 거냐? 일본인들의 발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언어학이 우리의 지배적인 언어학으로 등장을 했던 그런 슬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본어 발음을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일본어에서는 발음이 없습니다. 일본어는 기본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 모음 5개밖에 없어요. 우리도 모음이 몇 개냐라고 그러면 5개를 이야기하는 경우 있는데 그건 일본어 방식이에요. 일본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다는 거죠. 이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아 발음을 합니다. 현재 실제로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percent의 그 발음이 일본어 발음으로 바뀌면 파센토 이런 발음을 합니다. 자, 차이점이 뭔가요? 언뜻 보시면 이렇게 제가 훈민정음의 원리로 해서 받침으로 표현했죠. 음소를 그대로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소리를 갖다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을 보면 이 받침을 토 혹은 또라는 발음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소였던 가장 소리의 기본 단위인 음소, 티읕이었던 소리가 갑자기 모음을 겹친 토나 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발음 원리는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발음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센또 그러면은 또 이게 뭐야 이렇게 난감해지는 상황이죠. 이렇게 엉터리 발음처럼 보이는 일본어 방식이 우리말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ercent를 다시 한번 기호화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라는 발음은 나누기라는 거죠. 그럼 기호로 나타내면은 위아래를 경계를 나눕니다. 나눈다는 표시죠. 물론 앞에서 킬로미터 per hour에서처럼 빗금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죠. 위아래 표시보다는 빗금으로 나타내면 정리가 되는, 정렬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죠. 위아래면 갑자기 쑥 튀어나오는 어떤 느낌을 볼 수 있지만 분자분모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기호를 주로 사용했었죠. 그렇게 표현하면 종이도 아끼고 절약정신
이렇게 되는 거죠. 위아래 막 차지하는 것보다는 옆으로 표현하는 그 기호라는 거죠. 기호화의 원리에서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나누기 표시를 했고요. 이걸 per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100센트지요. 이것을 분모에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앞에서 킬로미터 per hour처럼 모든 기호는 원칙적으로 인간의 그 본성과 같은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거나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언어 중에 몇 개국에서는 분자 분모라고 표현하고 분모를 먼저 읽는 거꾸로 상태도 존재하지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숫자. 여러분들은 20%라고 발음을 할 수도 있지만 100분의 20이라고 밑에서 위로 거꾸로의 방향이죠. 연어들처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서 분수 발음을 합니다. 물론 동양의 언어에서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언어에서 일상생활에서의 그 존재했던 몇 분의 몇 이런 표현이 언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기호의 입장을 놓고 보면 위에서 아래로 읽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러한 그 두 개의 혼란, 위에서 아래로 읽는 게 맞는데 밑에서 위로 읽는 이런 상황이 되면 기호를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20%를 그대로 표현하면 20을 위에서 쓰고요.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 per, cent, cent가 100이라고 했습니다. cent, 100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20% 이렇게 발음을 한다면은 그 상황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은 20 나누기 100이라는 그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바로 percent의 의미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per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나눗셈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고 분모에 자리한 100이라는 숫자를 cent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000원의 20%는 어떻게 되느냐? 20%를 기호,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20 나누기 100이라는 거죠. 그리고 10,000원이니까 여기에 곱하겠죠. 자, 퍼센트는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20%. 이렇게 해서 수학적 계산을 하는 거죠. 자,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20%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10,000원 20%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를 곱하면 수학적 원리로 곱셈입니다. 그러면 10,000원에 20%라는 표현이 percent 20하고 분모에 100을 두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수학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금방 나오겠지만 한번 같이 수학적 원리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0원에 20% 약분이라는 걸 하죠. 찍찍 이렇게 제거하고 또 여기와 여기를 제거하면 2 곱하기 1000이 돼서 2,000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금방 이 계산 해낼 거예요. 20%라는 말을 듣는 순간 20 나누기 100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써 나가면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은 2,000원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물론 20 나누기 100이 소수로 나타내면 0.2라는 것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000원에다가 0.2, 20%를 지금 곱한 거죠. 20%이 발음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것이 소수로 나타나면 0.2라는 거죠. 따라서
10,000원 곱하기 0.2라는 이러한 원리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신다면 0.2에 해당하는 숫자를 곱하면 2,0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percent 이 말 자체가 나누기 분모로 100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에서 수학 원리, 특히 이 원리가 고정된 게 일제강점기입니다. 밑에서 위로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 물론 영어를 사용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어가 높다라는 건 아니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알파벳 자체를 완벽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훈민정음이 더 우월하고 과학적이고 표기 원리로서는 소리를 표기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동영상 강의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까지 지금 올리고 있고요. 이러한 숫자들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 표현을 씁니다. 2 나누기 3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3분의 2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밑에서 위로 읽어갑니다. 자, 분명히 밑에서 위로 읽어가고 있죠. 그러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거죠. 영어는 우선 분자를 읽습니다. 순서는 그대로 가요. 대신에 나누기라는 말을 안 써요. 나누기라는 표현을 제거하고 기수법이라 그러죠. 분자를 2라고 읽었다면 분모는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읽는 용어 자체가 달라지겠죠. 따라서 분자와 분모 이 문제를 영어에서는 귀수와 소수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자가 2 이상이 될 때는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현하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숫자를 읽을 때 모든 인간의 기본 본성을 생각을 해보면 위에서 아래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분자를 기수법으로 읽었고 분모는 소수법으로 읽으면서 위아래를 구별해 줬고 분수라는 걸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에 담긴 표현과 기호는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훈민정음 표기가 뛰어난 것은 이 분수식에서처럼 밑에 받침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받침 표기 원리를 둠으로써 소리의 호흡 단위로, 즉 글자 하나에 한 번의 호흡이 일어난다. 이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분수식 계산, 이 원리에 담겨 있는 프로테이지, 과연 이 프로테이지라는 말은 어디서 온 것이고 이 용어 대신에 정확하게 percent라고 하면은 수학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 용어를 이해함으로써 쉽게 파악할 수 있는지, 바꿔 말하면 일본인들이 만든 어떤 언어 표현 대신에, 그리고 일본인들의 언어학 대신에 훈민정음에서 제시하는 글자 표기 원리와 기호를 읽어나가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쳐 나가면 어려워 보이는 이 훈민정음 표기에 놀라운 원칙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